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정말 시험도 얼마 안 남았죠? 자, 지금부터 중개사 법령 체계도 특강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핵심 38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료는 제 네이버 밴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듯이 주임법과 상임법 적용 범위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임법은 일시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죠. 일단 상임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금 9억, 9억 이하는 상임법 전부가 적용되지만 9억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3기연체 해지 규정이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들이 있어요. 다음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 해지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 얘들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할 때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우선 변제권, 여기 안 보이죠?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없습니다. 최단 기간 1년 보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6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초과라 초를 넣어서요. 초. 회사에 초상권이 있는데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됩니다. 그 회사 거의 망하겠죠? 그러니까 대표가 깨갱했습니다. 다시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대표가 깨갱했다. 이걸 꼭 외워두세요. 작년 33회 시험도 이걸 알아야 정답을 풀 수 있었죠. 자, 그럼 대항력을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 빠지면 틀립니다. 신청한 때 다음 날부터 그 다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죠. 그 다음 상가 건물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 마친 사업자가 폐업했네요. 그럼 폐업한 순간 원래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폐업한 경우에 그 사업자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하면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고 기존의 대항력이 다 소멸해 있습니다. 다음 존속기간입니다. 주임법은 최단기간 2년이죠. 여기 1년입니다. 기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가능하죠. 다음 묵시갱신이 있는데 이 주임법과 비교할 게 이 상임법에는 임차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자 주임법이에요. 지난 시간에 주임법. 주택임대차를 3년 했습니다.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뭔가 통지를 해야 되고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뭔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 둘 다 아무 통지 없잖아요. 법에서 자동 연장시키죠. 이게 법정갱신, 묵시갱신이고 이때 보증금 월세는 전과 똑같지만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2년으로 보는데 임차인만 중간에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주임법의 법정갱신입니다. 그럼 제 상임법이 상임법은 잘 보세요. 임차인 규정 없습니다. 제일 밑에 임차인 지울게요. 이게 없어요. 그리고 끝나기 1개월 전까지고 법정갱신되면 1년으로 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알아서 스스로 뭔가 통지해야겠죠. 임차인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제 자료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규정이 없다는 걸 감안해서 읽어주세요. 그 다음 계약갱신 요구가 있습니다. 자, 상가 임대차를 2년 했습니다. 임대인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뭔가 통지합니다. 나가라 할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은 나가든가 나가기 싫으면 이 똑같은 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자,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이죠. 1월까지 사이에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이죠. 제외하면 틀립니다.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임법의 계약갱신 요구하면 플러스 2년이 됐죠. 이제 상위법은 10년입니다. 왜 이를 익힐까요? 주택임차인은 들어갈 때 권리금이나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죠. 이제 상가임차인은 들어갈 때 권리금이나 시설비를 몇 억 투자합니다. 그 돈 회수할 기회를 10년간 보장합니다. 그럼 10년간 보장한 거니까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10년 그래야 토탈 10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는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 보증금은 11.5%입니다.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임대인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다음 직접 하면 틀리죠? 임차인 대위입니다. 대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없죠. 임차인을 대위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X입니다. 그럼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있죠. 이게 10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기법이 반만이 먹기로 타고난 대처리가 있어요. 이 타고난 대처리가 뭘 좋아하냐면 부추와 삼합보쌈을 좋아합니다. 삼합이 여러분 다 아세요? 홍어, 돼지고기, 김치죠. 이 김치. 이 삼합보쌈을 좋아합니다. 이걸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그 메뉴 일부가 절멸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에 7호가 타고난 대처래요. 타가 다른 법령이나 타법령으로 철거 재건축, 고는 임대차 계약 당시 철거 계획 등을 고지하고 계획에 따릅니다. 난이 아니요. 안전사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가나다 이 세 가지를 이유로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입니다. 전부 또는 대부분이죠. 이게 7호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교재 2호가 부추, 이게 부정확 임차, 부추가 부정확 임차입니다. 1호가 몇 기연체죠? 3기연체. 그리고 상임법은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 3호가 합의하의 보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의 보상. 이게 1호와 3호가 삼합보쌈이에요. 삼합보쌈. 다음 4, 5, 6이 전부 또는 일부. 다음 초는 임대인 동의 없이 즉 무단으로 전대. 멸은 멸실에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 못할 경우입니다. 중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파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임법과 비교하면 주임법은 포실이 있어요. 그럼 노란색 보이죠? 3기연체가 아니라 2기연체입니다. 그래서 주임법은 포실하기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이합보쌈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중입니다. 상위법과 차이점이, 일단 상가는 포함 실거주가 없죠. 3기는 여기 2기입니다. 근데 포실을 상임법에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상임법도 포실을 넣어보세요. 그럼 포실하기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삼합보쌈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중. 그럼 상임법에서 포실이란 아까 포함 10년입니다. 포함 10년. 시험장에서는 제외인가 포함인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포실이 뭐라고요? 포함 10년 하시면 3하고 2만 다르네요. 이렇게 꼭 외워두세요. 민법이든 중개사법이든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다음 권리금 보고가 있죠. 자, 갑소의 상가가 3층이 있는데
1층 임차인 식당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병에게 넘기고 싶어요. 그럼 을과 병이 하는 게 권리금 계약이죠. 한편 병은 갑식당에서 장사하려면, 갑상가에서 장사하려면 임대인 갑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건물주 갑과 신규 임차인 병이죠. 근데 권리금 계약 당사자는 갑이 아니죠. 현재 임차인 을과 신규 임차인 병입니다. 근데 악덕 임대인들이 임차인이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하기 때문에 생긴 게 이 권리금 보호 규정입니다. 먼저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대련자 병이 임차인이죠. 을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음 권리금 회수 기획부가 있는데 1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여긴 또 임대차 종료시네요. 종료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을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려는 자 병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누가 방해하면 안 됩니까?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어느 하나인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네 가지 하면 임차인 을이 권리금을 못 받기 때문에 임대인 갑은 오른쪽에 네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노란색 글씨로 가볼게요. 1번은 이겁니다. 임대인 감독가 병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감독가 권리금 수수하지 마.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권리금을 을에게 줘야겠죠. 감독가 병이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그래요. 야, 갑병 1번에서 감대가 권리금 받지 말래. 2번에서 병도가 권리금 을 주래. 그럼 3번이 뭐냐면, 야 병, 근데 너는 나랑 임대차 계약해야지. 을은 월세 200 냈는데 병 너는 월세 1000만원 내놔. 월세를 5배 올려버려요. 그럼 병이 지금 우리에게 권리금 주고 들어올 수 있나요? 이게 못 들어오게 방해하는 거죠. 3번의 노란색,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하지 말란 겁니다. 4번은 노란색,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말한 거죠. 즉 갑이 그래요. 야 병, 너 왜 나보다 키가 커? 나 키 큰 임차인 안 들여. 키 크다는 이유로 갑이 병과 임대차 계약 거절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권리금 을이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지 말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련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번이 중요하죠. 그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기산점이 방해가 있는 날하면 들리죠. 방해 있는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죠. 어차피 임대차가 종료할 때 보통 권리금 받잖아요. 그리고 몇 년이죠? 3년. 그러니까 상인법은 숫자가 3자가 제일 많다 해서요.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이 동그라미 2번이 민법에서는 최근에 시험에 2번 나왔죠. 그래서 계산점 3년까지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권리금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조 4 가로 열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금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권리금 보호 안 된단 말이죠. 그럼 1번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입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대규모 점포가 무슨 말인가 안 물어봅니다. 밑에 참고로 제가 밑에 있습니다. 하단에 대규모 점포란 바닥 면적, 매장 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집단으로 첫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나 이마트, 롯데 아울렛 이런 데 들어가서 권리금 줬거든요. 네, 나올 때 권리금 보호 안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다음 준대규모 점포란 첫째, 일본에 있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직영 점포입니다. 두 번째는 그 대규모 점포 체인 사업 프랜차이즈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 대규모 점포가 롯데마트면 준대규모 점포는 롯데슈퍼를 말하죠. 다음 대규모 점포가 이마트라면 준대규모 점포는 에브리데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이런 데 들어갈 때 권리금 줬거든요. 나올 때 안 주면 보호 안 해줍니다. 결국 법은 대기업 편이죠. 대기업한테 받지 말한 겁니다. 근데 다시 위쪽에 박스, 다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노란색 글씨 다시 보세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권리금포 안 되죠? 그 다음 노란색이 전통시장은 제외 그랬네요. 그럼 보호된단 말이죠. 여기서 제외되니까 전통시장에서는 권리금 보호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 국가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이 공유는 지방자치제 재산을 말하죠. 그래서 국가재산이나 지자체 재산 이런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권리금 줬거든요. 나올 때 보호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표준권리금 계약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노란색 글씨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정하고 2번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표준계약서입니다. 혹시 또 이거 주어를 바꿀지 모릅니다. 2차 과목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걸 주어를 외워둘게요. 여러분 학교론 시간에 무임승차 들어봤나요? 그것을 파란색 박스처럼 무임승차를 무임교통권 바꿔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서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리금 계약서 이게 무임교통권 이렇게 외우면 장난쳐도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지 규정. 민법은 2기, 주임법 2기죠. 상가 임대차는 3기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은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3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위법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자, 민법 동용 모의고사 과정 8회분이 끝났거든요.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민법 체계도 특강은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전 강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민법과 종교사법은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